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9일 오후 1시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는 전주와 비교해서 별 변동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에서 긍정 34%, 부정 58%,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2%, 무당청 17%,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 각 1%, 총선 결과에 대해서 여당 다수 당선을 기대한다 40%, 야당 다수 당선을 기대한다 49%입니다. 49대 40으로 국민의힘이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 국민의 미래를 찍겠다는 사람이 34%, 더불어민주연합 22%,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 자유통일당 각 2%, 부동정 13%로 되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22%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조음처럼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분진 합격 전술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좌파들이.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전투표일까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난 3월 10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일 전만 해도 한동훈 국민의힘 윤석열 지지가 오르면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을 전문가들이 막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주부터 확 변해버렸습니다. 여론 구조가 이렇게 급변하는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 급변한 원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저는 두 개를 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금사식, 아주 고압적 의료개혁 밀어붙이기입니다. 이른바 의료개혁 밀어붙이기가 불통 오만 이미지를 더 높이다가 이게 의료 대란으로 악화되어 버리니까 여기에 무능 이미지가 하나 더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이미지, 불통 오만 무능 이미지가 결합이 되는 그 순간에 조국 혁신당이 등장했습니다. 합리적인 중도 보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의료개혁 밀어붙이는 걸 보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사이에 특히 의사 집단이 한편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나오니까 이 좌파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복수해야 되겠다는 아주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결집했습니다. 요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중도가 이탈해가지고 민주당을 건너뛰어가지고 가장 왼쪽에 있는 조국 혁신당 지지로 가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게 한국 정치 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모든 극적인 변화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국민들이 가슴속에 쌓아갔던 그 어떤 윤석열의 이미지가 특수한 사건과 만나니까 폭발한 겁니다. 그 결과가 이번 국민의힘 참패로 나오는 구도가 막 형성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반윤 일종의 통일전선이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사실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체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보름 전에 오늘의 사태를 예언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전문가라고, 정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힘당 제1당 된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개헌 저지선 100석 확보도 어렵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2주 사이에 20일 정도 사이에 이렇게 급변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겸허한 태도를 취하면서 항상 자기가 틀릴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이번 선거는 종북 심판 선거도 아니고
결국 검사 정치 심판 또는 윤석열 심판 선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성과 스타일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축적되다가 총선을 촉매자로 하여 폭발하고 있는 셈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오만, 무능의 이미지를 만든 12개 정도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독단적 청와대 이전. 중도층이 실망했습니다. 두 번째, 이준석 몰아내기. 젊은 층이 이탈했습니다. 세 번째, 김기현 대표 만들기를 위하여 안철수를 국정의 적으로 몰고 나경원을 반윤의 수괴로 몰았습니다. 네 번째,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고 기자회견을 거부했습니다. 완전히 불통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다섯 번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무리한 공천을 해가지고 참패하면서 국힘당의 위기가 표면화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검사 중용 인사, 금융감독원장이라든지 방통위원장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검사 출신들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등등. 그 다음에 부산 엑스포 오판입니다. 정보 실패죠. 여덟 번째, 한동훈과의 갈등. 아홉 번째, 양승태, 이재용 1심 무죄로 드러난 윤석열 검사 주도의 적폐 수사가 가진 폭력성. 이런 이미지가 다 하나씩 더해졌다는 거죠. 열 번째, 김건희 명품백 사건 대응 미스. 11번째, 의료 대란으로 핵심 지지층을 공격을 했다. 내부 총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2번째, 야당과 대화를 거부하고 거부권 사용을 너무 자주 하고 동료들에겐 관료들에겐 일방적 지시를 남발하고 국민들에게는 군림하는 모습이 축적된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미지가 이번 선거에서 주제가 되면 안 되게 돼 있었는데 3월달에 들어와서 이 이른바 의료개혁 이걸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자주 텔레비전에 언론에 나오고 또 보건복지부 차관은 그 윤석열보다 더 강한 이야기를 뱉어놓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중심의 정국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달 동안 일체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마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많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고착된 불통, 오만, 무능 이미지가 지난 3월 10일경부터 극적으로 정폭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 검사식 고압적 의과대학 정원 밀어붙이기가 의료 대란으로 악화돼가지고 합리적 보수와 온건한 중도층을 왼쪽으로 밀고 마침 조국 혁신당이 등장해가지고 상승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윤석열 심판 선거로 돌변하고 여론 구조가 반 윤석열 통일정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을 에워싼 팬클럽 보수와 음모론 보수가 국힘당을 더 오른쪽으로 밀었는데, 한동훈은 음모론의 편성, 사전투표 관리 방식 변경을 요구해가지고 선관위와 갈등하는가 하면은 국회 이전 등 좌파식 정책을 추종해가지고 보수적 가치를 그냥 내팽개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은 대부분이 정보 부족이나 오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를 겸한 무시무시한 대통령이 정보 판단을 거르치면 국가 전망의 위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하를 두지 않으면 이런 오판은 일상화가 됩니다. 이번 총선은 국힘당과 함께 보수 세력을 심판할 것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팬클럽 보수가 한꺼번에 치명타를 맞을 것입니다. 국힘당과 팬클럽 보수는 선거에서 이기려고 보수적 정체성과 가치를 포기했지만 참패하면 이게 더럽게 지는 것이 됩니다. 당당하게 지면 정신력은 보존되어 재기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지면 정신적으로 망가져 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보수 세력의 종언이 시작될 것이란 불길한 예감을 갖게 합니다. 감사합니다.